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외부 전문가 초청으로 이 100%님을 한번 뭐 초빙해서 뭐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유튜브를 아직은 안 해보신 분이래 가지고요.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근데 저도 물론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쉽게 더 개념을 잡아서 설명드리겠지만 원초적인 재료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영상 만들어 온 것을 그대로 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니까 배워두시고 미적분으로 주식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오늘 제가 제 차트를 좀 자세히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해서 이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2분봉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좀 큰 캔들로 되어 있는 건 12분봉입니다. 기본 구성은 저는 보통 차트를 한 4개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2분봉 이제 타점을 잡는 거 그리고 12분봉의 방향성 요거를 이제 주로 2개만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분봉의 차트를 보시면 찐핑크의 화살표 신호가 있고 곤색의 화살표 신호가 있습니다. 이 2개의 화살표의 좀 특징은 찐핑크의 화살표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나타낼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핑크인 경우는 약간의 좀 큰 추세를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 신호가 만들어진 지는 지금 뭐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요 신호가 너무 재밌고 신호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뭐 고안 내지는 뭐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지금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호는 기본은 간단해요. 이 신호가 나온 분봉 내지는 전봉의 고가를 훼손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신호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신호만 보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요 저점, 요 바닥 저점, 매수일 경우 저점을 기본으로 하고 매도일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끔은 실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빠른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제 경우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선물 나스닥 거래를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이 차트를 만든 그런 내용은 뭐냐면 제가 최소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두려움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출발이었어요. 내 상태를 두려움의 상태에 놓지 말자. 그러려면 어떤 순간에 들어가야 하냐.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순간에 들어갈까? 제일 좋은 가격대. 아니면 어느 순간을 기대를 하고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만들어 본 결과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 신호 나오고 점선이 나올 기회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점선이 없는 거고요. 대부분 신호가 실패를 할 경우 점선을 이렇게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선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요. 그럼 점선이 나오는 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확인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 오렌지색 선 보이실 거예요. 요 오렌지색 선까지 제가 봅니다. 요 오렌지색 선은 5일선이랑은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선을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5일선을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 선 안에 이 캔들 가격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봉의 시간이 9시 50분이죠. 그럼 9시 50분에 예를 들면 12분 봉 이쯤 되겠네요.
얘 이제 봉의 색깔을 함께 보는 거예요. 얘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이제 매도 신호가 떴죠. 매도 신호가 뜨고 음봉을 만드는 순간 요 9시 50분 봉, 요 봉에서는 윗골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물결에 상단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함께 보이죠. 그래도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음봉 상태에 함께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54분 네, 안으로 들어오죠. 요 선에 점선이 생기고 요 선이 아래로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가면서 54분 그 다음 봉이 56분 그렇게 되면 56분 10시가 되면서 음봉 상태인데 이미 여기서 음봉 상태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저는 이제 스캘핑이라고 해서 초단타 매매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초단타 매매를 지향하는 이유도 제가 뭐 굳이 오래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내 자리까지 오는 경우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에 저를 뭐 그런데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이거 참고 있다가 뭐 병 걸립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짧은 매매로 이제 수익을 쌓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기 때문에 길게 보지 않아요. 길게 보지 않고 이런 부분 붙어서 뭐 봉 몇 개, 한두 개, 짧게는 뭐 10초 안에 끝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낮 시간, 지금 12시 40분이라 지금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본장이 시작되는 10시 반 이후에 저는 보통 한 11시 넘어서 이제 장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봉의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단타 매매를 하고 최소한의 위험을 회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물론 2분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12분도 보고 30분도 봅니다. 제일 기본은 12분이나 30분 내지는 60분짜리 그런 큰 봉들의 색깔을 저는 같이 봐요.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이제 습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좀 함께 들이셔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잘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을 먼저 좀 들이시고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뭐 알바를 하나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을 익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작은 뭐 내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그 자영업에 대한 그 사업 방침과 업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좀 쉬워 보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낸다는 그런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현금을 넣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거의 순간 삭제죠. 이게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폭이 오늘 보시면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간까지 고점이 907 그쵸? 저점을 보면 836 약 한 70포인트 정도 되죠. 7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되면 틱수로 하면 280틱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미니 한 계약 기준으로 하면 5달러니까 70포인트 4, 280, 300 그냥 300 잡을게요. 넉넉히. 그럼 355, 1500 뭐 한 200만원 이상 되는 게 크기죠.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나스닥이 움직이는 폭이 많이 움직일 때는 뭐 500포인트 이상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미니 한 계약, 미니 가지고 네이키드로 풀 레버러지로 들어가서 사용하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미니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이크로로 하셔도 되고, 물론 처음엔 모의 투자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데 모의 투자를 가지고 뭐 게임 하듯이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 모의 투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식구 뭐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은 내 와이프한테 내가 이 모의 투자 성적을 보여주겠다. 내지는 뭐 내 신랑에게 이걸 보여주겠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만들고 매매를 연습해 보시면 나 혼자 하는 거랑 누구에게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은 또 이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칙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의 투자 적극 좀 권장해 드립니다. 요거 다시 차트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보고 점선을 확인하고 요 오렌지색 안으로 매도일 경우 가격이 오렌지색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매수일 경우 오렌지색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전에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이 경우 아주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만큼 먹는 겁니다. 선과 선 사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또 기회는 항상 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벌써 오전 내내. 이게 밤이 돼서 본장이 시작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호가 나오고 점선이 나왔는데 점선이 깨지면 그 신호는 이제 그 신호와 그 점선은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손절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요만큼, 요것도 한 보면은 봉의 크기가 한 7포인트 정도 돼요. 7포인트면은 같이 28, 거의 30틱, 28틱인데 뭐 속도가 있어서 제대로 못 잡아서 20틱이다. 근데 20틱도 나쁘지 않아요. 스캘핑에서는. 그런데 더 욕심내고 이거 깨고 이 아래 선까지 갈 거야. 여기 선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은 여기서 거꾸로 뒤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 선이 깨지면 최소한 이 점선을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신호의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면 다음 신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도 이 고점을 넘기고 다음 봉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생기죠. 이렇게 신호는 계속 생기고 우리에게 기회는 계속 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나스닥에서 이 호흡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나스닥도 숨을 쉬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근데 이 호흡을 자세히 보시면 얘가 줄렁줄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밀물에서 지난번에 좋은 표현 너무 잘 배웠는데, 밀물에서도 파도가 있고 썰물에서도 파도가 있듯이 이렇게 썰물에서도 이런 파도를 만들어내요. 여기서는 이제 썰물의 파도는 의미가 없죠. 점선이 생겼지만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욕심 안 부리고 가면 충분히 20틱 이상의 수익은 보실 수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점선이 아예 생기지도 않고 요 오렌지색 선 밖에 있기 때문에 진입 구간이 아닌데, 이 정도 선에서는 진입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튕겨서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 아니네 라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게 감춰져 있다면 이 시간에는 분명히 들어갈 매수 시점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짧게 보고, 만약에 더 간다, 여기까지 내지는 그 다음 점선까지 확인한다고 봤으면 다시 밀려 내려왔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처럼 이 점선에서 손절 라인으로 손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좀 세모 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았어요. 그런 신호들은 제가 좀 없앴고 보기 좀 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신호들은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신호들은 많아요. 이거 뭐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하나 있을 때보단 두 개 있을 때보단 세 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신호들은 추세라고 보시면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왜 만들어놨냐면 내가 진입했을 때 내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신호 나오고 지났지만 점선을 지나서 오렌지색 선 위에서 요 선에서 기다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번엔 좀 가져가 볼까? 왜냐하면 저점이었으니까 가져가 볼까? 라고 했을 때 이 위의 신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함께 줍니다. 근데 보통은 매매창만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매매창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들어갔으면 스캘핑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매창 그냥 보시고 하셔도 되죠. 그냥 틱 찍어놓고 움직이면 되니까. 하지만 이 신호를 같이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다. 이 아래 신호, 이 아래 지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표예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렇죠. 음봉계에서 가락 나오고 이 부분에서 다시 노란색으로 될 때 양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지표가 이런 거래량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아래 지표는
CCI예요. CCI라는 지표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50%의 다른 지표들은 이제 50% 정도 중간에 이렇게 색을 넣어놨는데 얘는 끝에만 이렇게 강세 약세에 대한 과매수 과매도를 표현한 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같이 나오는 걸 함께 보려고 표현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보시면 요거는 스토캐스틱이에요. 국민지표 스토캐스틱. 그런데 저는 스토캐스틱을 3개를 합쳤습니다. 스토캐스틱을 3개를 합쳐서 단기 스토, 중기 스토, 장기 스토 이 3개를 스토 선만, K 선만 가지고 만들어서 합쳐서 놓은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단기 저점인지 단기 고점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 보면 RSI예요. 기본적으로 요 RSI라든가 뭐 이런 CCI, 스토캐스틱 이런 거는 증권회사에서 다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려받으셔서 설정 가능하시죠. 그리고 보는 방법들은 보통은 저는 50% 이상, 50% 이상, 예를 들어서 0 이상은 매수 구간, 0 이하 이렇게 바라보지 여기서 꼭 매수야, 매도야, 그리고 보조 지표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확인하진 않아요. 저는 대신 방향성과 지금 내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올 때 보조 지표의 자리가 어디에 있지? 그 정도로 보지 얘를 가지고 보조 지표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이니까 저는 이 차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건 지금의 가격입니다. 지금의 가격. 그 나머지는 뭐 신뢰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신호가 나오는 건 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들도 다 모든 것이 그 조건이 딱 맞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깨지면 그 경우는 이제 실패 내지는 성공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선을 뚫고 올라가서 계속 몸통으로 만들어 갔다면 이 저항선의 역할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방향으로 성공의 매수를 타고 있다면 성공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의 가격이에요. 지금의 가격이 어디 있는데 CCI 과매도에 들어와 있고 스토캐스틱 중기 단기 이제 장기가 과매도 하단선에 위치해 있고 지금 거래량은 바닥에서 지금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2분봉이 요 점선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한 번에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RSI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매수, 아래에서 매도, 그리고 이 기준선과 RSI 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차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고요. 이 점선만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신호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이평선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본인들의 원칙과 본인들이 보기 편하신 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이제 효과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해서 낮 시간보단 밤 시간에 낮에도 괜찮지만 밤 시간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꼭 피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그 시간이 누구에겐 피해야 될 시간이고 누구에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는 편하게 해야 된다가 항상 기본적인 제 마인드예요. 그래서 장이 시작하는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손 안 댑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 시간은 제가 꼭 챙겨요. 지표 발표 시간에 웬만하면 거래창에서 이제 손을 놓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죠. 뭐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큰 숨들, 이제 호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2분은 2분의 호흡이 있고 이렇게 12분은 12분의 호흡이 있고 30분은 또 30분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낮 시간에는 이렇게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나스닥이 23시간 움직이는 것 중에 낮에는 지금 지수만 움직여요.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는 기초자산 주식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나 아시아장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얌전하죠. 하지만 10시 반에 본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 지수와 함께 그 기초 자산들이 함께 움직여서 그때는 좀 폭들도 좋고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할 때는 좀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장 시작할 때는 큰 호흡이 생겨요. 애들이 흥분하는 거죠. 우리도 흥분하면 숨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흥분하는 시간, 너무 흥분하는 시간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매매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즐겨하는 시간은 11시 이후부터 이제 1시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시 반도 괜찮아요. 지금은 미국이 서머타임 기간이라 10시 반에 이제 본장이 열리는데, 앞으로 이제 11월 6일이 되면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고 본장 시작이 11시 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전까지는 10시 반에 나스닥이 열리니까 그 시간대쯤에서 제가 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였는데 아직 저도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한국 코스피로도 좀 하고 개별 종목으로도 한번 좀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키움증권의 영웅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나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개해서 자기가 자기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큰 썰물 때이기 때문에 이게 큰 매력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반성하는 게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거는 저 포도는 쉴 거야 하면서 이제 신포도 자기가 따먹을 수 없는 포도는 저거는 시다고 했던 돌아섰던 그 여우와처럼 공부할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게 이제 아쉬워서 요즘 뭐 나이도 들고 시간도 있으니까 약사장에서 한번 공부나 하자라고 해서 100%에게 부탁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보고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